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나는 행복주택에 살아서 행복하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행복주택은요, 주로 청년,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택을 확보해서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6년이고요. 신혼부부의 경우도 역시 6년인데요.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즉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가 되는데 최대 4년이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의 위와 같은 기간까지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무주택 요건과 소득, 그다음에 자산 기준 등이 있는데요. 일단 집을 장만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일정액을 넘어서서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산도 일정액을 넘으면 안 되는데,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자산이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흔히 행복주택이라고 하면 역세권 주변에 자투리 땅을 활용해 가지고요, LH 마크를 달고 지어진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강남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에도 행복주택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아파트는요, 예비 입주자들에게 일명 임대주택의 로또라고 불릴 만큼 선호도가 높고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서울 핵심적인 강남의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메리트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강남 아파트들의 임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요, 현재 행복주택 임차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거의 50% 미만을 밑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강남의 각종 인프라와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으므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30대 중반의 A씨는 이런 선망의 대상인 강남에 위치한 행복주택의 임차인으로 당첨되어서요, 신혼 초기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A씨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요, A씨의 아버지가 한 2년 전부터 치매 증세가 좀 심해지셔가지고 가족들과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모시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6개월 전쯤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가 홀로 혼자 사셨던 은평구의 빌라를 아버지와 A씨가 공동으로 이제 상속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A씨는 외아들이었으며 해당 빌라는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얼마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안타까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A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요, A씨는 현재 강남에 위치한 행복주택에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월세 약 5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은평구의 빌라에 대한 아버지의 지분 약 1억 5천만 원 되거든요. 아버지 지분이 이마저도 A씨가 이제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A씨의 자산, 전체 자산이 약 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어떻게 4억 3천만 원이냐면은, 지금 행복주택의 보증금이 1억 8천이었잖아요. 그리고 A씨가 상속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신의 상속 지분으로 받은 게 1억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상속 지분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이 세 가지의 금액을 합치면 4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즉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산의 기준이 2억 9,200만 원 이하인데요. 이렇게 되면 A씨는 더 이상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행복주택에서요, 신혼부부가 아이 없이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입니다. A씨 부부의 경우 한동안 자녀 계획이 없기 때문에 행복주택에서 앞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한 3년 반, 3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A씨가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다른 행복주택과는 달리 일반
아파트들과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가 분양 세대인지 또 어느 세대가 임대 세대인지를 일반인들은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 내 모든 커뮤니티 시설 등을 일반 입주민들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한부 기간이긴 하지만 최대한 해당 아파트에 살면서 높은 삶의 질을 그리고 여유를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상치 못하게 은평구의 빌라를 모두 상속받게 되면 앞으로 남은 3년 이상의 높은 만족감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A씨 부부가 행복주택에서 퇴실을 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같은 평형의 전세는 한 약 9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월세는 4억에 한 18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A씨는 계속해서 같은 단지에 살고 싶다는 마음에 전세 대출 한 3억 정도를 받아서 보증금 6억에 월세 한 100만 원 정도로 동일한 평수로 이사를 갈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지금보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A씨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별적 복지 혜택을 잘못 누리게 되면 그 말로는 새드 엔딩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복지는 크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란 말 그대로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험, 그러니까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제도일 것입니다. 물론 수혜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보편적 복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납부해야 하는 액수의 다소를 떠나서 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선별적 복지란 국가가 국민 중에서 특정 인중 또는 특정 계층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대주택일 것입니다. 소득이 적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보편적 복지는 지향해야 하지만 선별적 복지는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본인이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 대상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이 어렵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별적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최대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선별적 복지의 맛을 한번 딱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고 그 상당수는 앞으로의 자립은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은요, 일시적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영구적으로 자신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주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가지고요, 앞으로의 주거 문제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선별적 복지는 영원하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조언으로요, A씨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A씨 제발 정신 차리세요 라는 말입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희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될 때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선택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A씨처럼 자신의 능력과는 별개로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아 살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없고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A씨 부부의 눈높이입니다. A씨 부부는요, 자신들의 경제력에 맞지 않는 너무 높은 곳에 살다 보니까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당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행복주택의 도입 취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를 지원해가지고요,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에 사는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노력해서 최소한 퇴실하는 시점에는 경제적 여력을 지금보다 더 키워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력은 강남 사람이 아닌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강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소득까지 또 소비까지 자꾸만 따라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록 절약이 되었을지 몰라도 소비의 씀씀이가 더 커져서 저축은 고사하고 지난 2년간 현상 유지에 급급한 삶을 아마도 살았을 것입니다. 일반 입주민들은 그곳에 살기 위해 노력과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씨는 그런 노력과 과정 없이 그 아파트의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해당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닌 진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그곳을 떠나 와신 상담하는 자세로 열심히 자산을 형성한 후에 다시 입성을 꿈꾸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요, A씨 현재의 주거 만족도는 모두 잊어야 합니다. A씨는 30대 중반이므로 아직 젊음이라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만족도는 잠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행복주택의 삶은 시한부입니다. 3년 후 A씨 부부는 다시 본인의 경제력에 맞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A씨에게는 보증금과 상속으로 받게 될 돈까지 합치면 4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돈으로 집부터 사기를 또 샀으면 좋겠습니다. 3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요, 전세를 끼고 사놓을 수 있는 아파트를 일단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주거의 눈높이를 낮춰서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한 60에서 한 80만 원 이하로 자신의 주거지를 옮겼으면 합니다. A씨는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60에서 한 80만 원 정도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로소득을 악착스럽게 모아서 후일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강남에 재입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이라는 지역적 요소를 빨리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에게 명품 옷이 없다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능력에 맞지 않는 명품 아파트에 살아가려고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A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 자체를 명품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다시 한번 A씨에게 당부하지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입니다. 무작정 황새를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이 뱁새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폭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황새처럼 보폭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